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농귀촌을 강의한 유상호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아시죠? 독일의 철혈제상이라고 얘기하는 비스마르크가 쓴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초의 의무교육이 독일에서부터 시작했죠.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막대하게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1871년도에 있어가지고 이 비스마르크 이후에 비렐름 2세도 교육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독일이 비록 패망했지만은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 근간이 교육입니다. 귀농귀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육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귀농귀촌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현재 20여 개의 교육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농업인재개발원이라는 데를 통해가지고 매년 귀농귀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귀농 부분하고 귀촌 부분이 서로 나눠져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형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합숙형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합숙형은요 같이 그 농장의 현장에서 먹고 자고 이 실습하고 현장 체험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고요. 실습형은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 실습을 같이 병행하는, 그래서 이 같이 합숙은 안 하지만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공부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농 교육하고 귀촌 교육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교육과 귀촌 교육의 제일 커다란 차이점은 귀농 교육은 농사 짓는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어떤 품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어떤 품목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수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귀농은 이 전반적으로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귀농입니다. 그렇지만은 경험치라든지 뭐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귀농한 분들이 처음부터 농사를 잘 짓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귀촌의 경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촌의 경우는요, 그 마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귀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촌 교육에서는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마을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촌 교육을 받고 시골에 내려가면은 초기에는 이 단순하게 텃밭 농사 짓고 소득을 내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들어가는 것이, 지역을 이해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쓰고 어렵지만은 지역사회에 먼저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귀촌 교육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하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처음에 보통 이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귀촌이나 귀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도시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터넷 사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이러는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텃밭 농사를 이 규모 처음에 이제 2평, 3평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10평 정도 늘리고, 처음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품종을 조금씩 생산해서
경험을 쌓아나가고 식물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그 텃밭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웬만큼 경험을 쌓고 그런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농소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요. 농소정 사업이라는 것은요. 그 도시의 그 소비자가 중심이 됩니다. 농민과 도시 소비자와 정부가 농촌을 위해서 같이 이 체험도 하고 잘 사는 방법도 모색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사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농소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매년 이 농소정 사업을 시민단체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협 같은 데서도 하고요. 뭐 시민단체도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데도 하고요. 농촌공사도 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같은 데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 참여를 하시면은요.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가셔가지고요. 그 어떻게 본인이 개인이 농촌에 간다 그러면은요. 이장님 만나기도 바쁘시니까 힘들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만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 가면은 뭐 공무원, 뭐 마을 지도자, 이장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오셔가지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마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비용 절약도 하고 여러 지역들을 같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농소정 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농소정 사업을 한 마을만 가지 않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가는데요. 우리나라 그 이 행정리가 35,900개가 있는데요. 35,900개 중에서 그 자립적으로 자주적으로 그 마을을 발전시키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이요. 1,700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1,700개의 마을을 이 농소정 사업에서는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개발하고 마을이 이 도시민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마을이 그 1,700개인데 1,700개를 여러분들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최초로 그 지역에 가서 보시고요. 그 지역이 마음에 드시면은 그 지역에 재방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방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방문을 한 다음에 지역에 이 후원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그 지역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 마을의 후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가 되면은 그 준정주 단계에 이룹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됐을 때 저는 이 마을에서 인생 후반전, 은퇴 이후를 살고 싶습니다라고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같은 분이 오시면 우리 마을 진짜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쳐주고 이러는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그 마을에 가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뭐 황태라고 얘기하죠. 황당하게 명태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에 도시에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지역을 찾아가 가지고 그냥 땅이 있으니까 땅 사고 지역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농사를 짓는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이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개인도 들어가는 은퇴자, 귀농귀촌자도 힘들지만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원주민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 당국에서는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이 귀농귀촌 이 시기별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다양한 인터넷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뭐 검색창에 귀농귀촌만 쳐도 뭐 수천 개의 정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의 정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정보는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앞만 보고
남의 떡이 안만큼은 뭐합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능력과 저의 자질과 저의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가서 보시고요. 그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받으시면서 실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것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보면은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직거래하고 인터넷 상거래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습득해서 나의 것을 만들고 어떻게 교육을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귀농귀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컨설팅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 다중을 위한 교육이지 저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내가 뭐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어떤 조건에 지금 돈은 얼마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농사를 짓고 싶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뭐 키맨이 누군지, 뭐 예를 들어서 신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장목반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처음에 그 도시에서 준비할 부분은 무엇이고, 내려가 가지고는 처음 1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고, 정주 기간도 정주 단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농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자기한테 직접 맞게 그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교육도 좀 더 폭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런 교육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도시의 도시 사람들하고 이 맺었던 끈끈한 끈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이제부터 귀농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귀촌하니까 도시하고는 딱 끊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상대 안 한다. 도시 지긋지긋하다. 수십 년 동안 내가 나쁜 공기 마시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는 이것을 떠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저의 물건을 팔아주고 저를 기억해주고 제가 생산한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지인입니다. 가족입니다. 친인척입니다. 선후배입니다. 회사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행복합니다. 친구 없는 삶,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얘기하니까 조금 우스운데, 시골에요, 제비가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1년에 한 100여 차례 강의를 하는데 뭐 가면은 그래, 우리 마을이 제일 환경도 좋고 경관도 좋고 생태적이구만요, 막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선생님, 그 마을에 제비 뭐 집집마다 다 있습니까? 제비가 작년에 온 집 손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전국이 10% 정도뿐이 손을 안 듭니다. 그러면 90%의 제비 어디 갔습니까? 어떤 분은 강남 캐바레에 춤추러 갔지라이, 뭐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사람들 계십니다. 근데 80년대 이후 제비들이 거의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 제비들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뿌린 농약과 제초제를 먹고, 제초제를 먹은 그 벌레 때문에 그 제비들이 그 알을 낳지만은 이 부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제비족은 멸족을 한 거죠. 지금 살아남은 제비들은 굉장히 뛰어난 수제비나 강제비들만 지금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비가 지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비가 돌아오는 농촌, 그러려고 그러면 안전하고 안심하고 신선하고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하셔가지고요, 그런 농촌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농산물 시장은요, 과거에는 고가 시장이 30%, 중가 시장이 30%, 저가 시장이 30% 해서 333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농산물 시장은요,
중가 시장이 다 없어지고요. 고가 시장하고 저가 시장만 있습니다. 저가 시장은 우리나라가 FTA 되고 그러면요. 중국산이나 값싼 농산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시장은요. 고가 시장뿐이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이런 것들을 생산해야지 결국은 농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농산물을 공급을 해주고 이러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교육을 충실하게 받았으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지역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언하건대 백두대간으로 가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백두대간 하면은요. 백두대간 하면은 태백산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요. 하나는 청송으로 내려가는 줄기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봉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백산맥으로 해가지고요. 지리산으로 해서 해남, 강진, 그다음에 진도, 완도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제2자축입니다. 요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2자축으로 이 우리나라가 산악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것이 강원도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옛날 전인하 씨라고 탤런트 아시죠? 전인하가 아니라 양인하입니다. 양인하가 뭐냐고요? 예, 양인하라는 얘기는요. 양구, 인제, 화천으로 가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무장지대 남쪽에 있으면서 지가가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강원 남부에는요.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정영삼입니다. 정영삼. 정선, 영월, 삼척으로 가시면은 이 지역도 산악 지역입니다. 백두대간 태백산맥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고랭지 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초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로 한번 가보시죠. 충청북도로 여러분들 혹시 옥보단이라는 이 중국 영화 보셨는지 약간 야한 영화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옥보단에 나오는 젊은 영계가 있습니다. 영괴수. 옥보단은 옥천, 보은, 단양. 영계는 영동, 괴산입니다. 옥보단, 영계 이렇게 외우시면 충청북도로 가실 분들은 옥보단, 영계를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부처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관음불도 계시고 여러분 미륵불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는데 저는 금부처가 좋더라고요. 금부처로 가시면 좋습니다. 금부처는요. 금산, 부여, 청양입니다. 금산, 부여, 청양으로 가면은요. 여러분들 다른 지역보다 집가도 싸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이 지자체에서 정착 지원금도 주고요, 이주비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무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진장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주, 진앙, 장수. 장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과. 그다음에 진안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가지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경계는 구곡순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구곡순담. 구례, 곡성, 순창, 담양입니다. 담양. 대나무 유명한 담양.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간단하게